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잡곡밥이 암의 치매까지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잡곡밥에 넣는 통곡물은 겉껍질과 속껍질을 모두 벗겨 귀한 영양소가 제거된 정제된 곡물 백미와는 달리 비타민 B군, 철분, 아연, 마그네슘, 섬유질, 파이토케미컬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풍부해서 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 당뇨병, 변비, 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만 먹다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종류만 넣어 잡곡밥을 짓거나 통곡물의 종류를 이것저것 많이 섞어서 백미구 통곡물일부터 100% 통곡물로만 잡곡밥을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데 가족이나 지인들 중 잡곡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경우 백미밥, 잡곡밥을 따로 지어 드시거나 잡곡량을 줄여서 드시더라고요. 잡곡밥이 몸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누구에게나 맞지는 않다는 것인데요. 건강을 위해 먹고는 있지만 어떤 잡곡을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섞어야 하는지, 잡곡밥을 몇 끼마다 계속 먹어도 괜찮은지, 집집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잡곡밥을 먹고 있는데 건강하게 먹고 있는 것인지 가끔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잡곡밥을 모르고 먹으면 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는지, 그러면 건강하게 잡곡밥을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잡곡밥의 부작용과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거 있는 최신 건강 정보들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잡곡밥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잡곡밥을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항영양소 때문입니다. 영양소는 식물과 동물이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물질인 반면 항영양소는 말 그대로 영양소의 흡수를 차단하는 물질인데요. 식물의 경우는 박테리아 감염과 곤충이 먹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잡곡밥을 먹는 이유는 통곡물의 겉껍질과 속껍질 알맹이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함으로 결국 통곡물은 싹을 틔울 수 있는 식물의 씨앗인 것이죠. 이 항영양소가 렉틴이라는 이름으로 생콩류, 밀과 같은 통곡물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렉틴은 인간의 소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렉틴은 분해되는 것에 저항하고 적혈구를 뭉치게 할 수 있는 렉틴의 일종인 피토헤마글루티닌을 함유하고 있어서 메스꺼움, 구토, 위장 장애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팽만감과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동물 및 세포 연구에 따르면 렉틴은 미네랄 특히 칼슘, 철, 인, 아연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영양소의 분해를 방해하니까 장내 세균총의 성장과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세포에 결합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및 제1형 당뇨병과 같은 염증성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잡곡밥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소화 중에 일부 렉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습식 고열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물에 3시간 이상 또는 하루 정도 물에 담궈 두거나 충분히 익혀 먹는 것입니다. 렉틴은 수용성이며 일반적으로 외부 표면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습식 고열 방식으로 렉틴을 비활성화시키면 됩니다. 하버드 및 관련 전문가들은 평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소화기가 민감하신 분들이 잡곡밥을 먹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이 렉틴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루 정도 충분히 물에 담궈두고 일반 취사가 아닌 잡곡모드나 압력밥솥으로 충분히 익혀서 렉틴을 비활성화시켜 먹어야 합니다. 통곡물은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이 완벽하게 풍부하고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곡류의 섭취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소화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잡곡밥 하기 전에 통곡물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두고 충분히 익혀서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며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잘못된 정보로 통곡물을 소량 꾸준히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되겠죠. 꼭 습식 고열로 렉틴을 비활성화시키는 것 잊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므로 잡곡밥을 통해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잡곡밥을 지으면서
현미는 꼭 필수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의에게 현미 식단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면 현미를 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현미에 있는 비소 때문인데요. 현미는 잡곡이 아닌 통곡물에 속하는 쌀이잖아요. 쌀은 물을 가두어 놓고 밭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다른 곡물보다 10배 이상의 비소가 함유되어 있어 미국에서는 라이스법까지 만들어 쌀의 비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약처인 FDA에서는 심지어 아이들에게 현미쌀을 제외하고 귀리, 보리 잡곡인 통곡물을 먹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쌀보다는 비소가 적은 편이지만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백미의 잡곡을 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식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쌀인 현미와 백미만을 놓고 영양소면만을 따져보자면 당연히 통곡물인 현미가 영양소가 많지만 현미의 껍질의 비소 함량이 백미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현미 외에도 훌륭한 통곡물인 잡곡들은 많기 때문에 현미를 제외하고 백미에 통곡물을 넣어 잡곡밥을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식약처 FDA에서 권장하는 현미에서 비소를 줄이는 방법은 1. 쌀 6컵당 물 10에서 11컵의 물로 현미를 잘 씻고 그 물을 꼭 버린다. 2. 현미를 익힌 후 여분의 물로 한 번 더 헹구어 준다. 그리고 그 물 또한 버린다.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비소의 약 50%가 제거는 되지만 일부 수용성 비타민 B군도 손실이 된다고 하니 현미를 고집할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현미 말고도 영양 좋은 통곡물인 잡곡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미를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유기농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잡곡밥 먹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잡곡의 비율은 적어도 50% 이상으로 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섞기보다는 2에서 3가지씩 계절과 개인 체질에 맞는 잡곡을 섞어 한 끼의 성인 기준 잡곡밥 210g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WHO 미국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 소아과협회 등 세계 여러 기관에서 통곡물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및 한국영양학회에서도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상혈당, 건강한 뇌심혈관 유지, 당뇨병, 뇌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무기질 가바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물질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어도 50% 이상의 통곡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전 가이드라인에서 의학의 발달과 질 높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변경된 지침들이 많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아침밥을 꼭 먹자가 아니라 아침 식사를 꼭 하자입니다.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 밥이 아닌 시리얼이나 빵은 왠지 건강에 안 좋은 식품이나 간식 정도로 간주되어 왔는데요. 통곡물로 만든 오트밀 시리얼이나 통곡물빵도 한 끼 공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잡곡밥으로 먹지 않고 통곡물로 만든 빵이나 시리얼 등으로 먹으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통밀빵에 과일 야채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간편하면서 영양도 챙길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이제는 이유식도 생후 6개월부터 백미의 잡곡을 50% 이상 섞어서 시작하라는 지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알레르기나 소화를 못할 것 같아 늦게 시작했더니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소아당뇨, 소아비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1. 잡곡을 미리 3시간 이상 하루 정도 물에 담궈 두고 충분히 익혀 먹자. 2. 현미는 쌀이므로 현미를 꼭 넣을 필요는 없다. 3. 잡곡을 50% 이상 2에서 3가지씩만 섞어서 꾸준히 먹자. 그리고 잡곡밥을 먹는 이유는 통곡물을 섭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완벽한 패키지라는 영양소 풍부한 잡곡밥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잡곡을 50% 이상 넣을 필요 없이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지금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로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